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혈압을 천천히 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짜게 먹지 않는데 왜 혈압이 올라가죠? 하지만 진료실에서 식단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같은 실수 7가지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음식 선택은 약만큼이나 중요하지만 잘못 선택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혈압이 들쭉날쭉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압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음식 실수 7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왜 이런 조합이 혈압을 빠르게 올리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떤 식품을 피해야 하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혈압이 안정된 환자분들이 어떤 식단 원칙을 따라왔는지도 자세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내과 심장내과 분야에서 고혈압과 혈관 질환, 그리고 중장년층, 노년층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시청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질환 상태에 따라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식이 왜 혈압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려면 혈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간단히 알아야 합니다. 혈압은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내보내는 힘, 그리고 혈관의 탄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혈액이 혈관으로 밀려나가는데 이때 혈관이 부드럽고 넓게 열려 있어야 압력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이 압력이 점점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관은 신장, 즉 콩팥입니다. 콩팥은 몸속의 염분과 수분을 조절하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염분을 많이 먹으면 콩팥은 이를 배출하기 위해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혈압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신호가 보내집니다. 그래서 짠 음식뿐 아니라 짜지 않아 보여도 숨은 염분을 가진 가공식품이 혈압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고혈압이 흔한 이유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호르몬과 신경계 조절 기능도 예전만큼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변화하는 신호를 즉시 조절해주지 못하면 혈관이 수축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 중 하나는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묵의 질환이라고 불립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때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느낌 없이도 혈관에는 부담이 계속 쌓입니다. 또 스트레스만 받으면 올라가는 일시적인 혈압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실제로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장기적으로 혈압을 좌우합니다. 스트레스는 일시적 요인일 뿐이며 근본 문제는 대개 식사 패턴과 운동 부족, 나트륨 섭취입니다. 지금까지는 혈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나이가 들수록 조절이 어려워지는지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음식 선택의 실수 7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혈압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음식 선택의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20년 동안 만나온 환자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패턴을 보였고 그중 많은 분들이 본인은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혈압을 끌어올리는 조합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숨은 염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짜게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가공식품이나 반찬류 속에 숨어있는 염분을 거의 눈치채지 못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김치, 젓갈, 어묵, 국물 요리인데 겉으로 먹었을 때 그렇게 짜지 않아도 이미 기본 염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70대 환자 한 분은 국물은 거의 안 먹는다고 하셨지만 매 끼니마다 국을 한두 숟가락이라도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결국 하루 염분 섭취를 크게 늘리고 혈압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었죠. 음식이 짜지 않아 보인다고 해서 나트륨이 적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원인은 나트륨과 탄수화물의 조합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몸이 물을 잡아두고 혈액량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흰빵, 면, 찹쌀떡 같은 고혈당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가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인슐린이 높아집니다. 인슐린이 올라가면 혈관이 수축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혈압 상승이 더 강해집니다. 즉, 단순히 짠 음식만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혈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원인은 아침 식사 패턴의 불균형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거나 빵 한 조각과 커피로만 해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들쭉날쭉해지고 몸은 오후 시간대에 과도한 식욕을 만들어 결국 점심과 저녁 식사에서 짠 음식과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게 됩니다. 혈압은 하루 중 일정한 리듬을 갖고 있는데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이 리듬이 깨지고 혈압이 높게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네 번째 원인은 단백질 선택의 실수입니다. 단백질은 건강에 필수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혈압을 오히려 올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이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고기니까 단백질이겠지 하고 드시지만 실제로는 보존제와 염분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 환자 사례 중 60대 남성분이 계셨는데 본인은 소금도 안 뿌리고 국도 안 먹는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가공햄을 구워 드셨고 이 습관 하나가 혈압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분이 햄을 끊은 지 3주 만에 혈압이 십수운주 밀리미터 이상 안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맛을 내기 위한 양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양념은 혈압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간장, 고추장, 된장처럼 한국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소스와 장류는 기본적으로 나트륨 밀도가 아주 높고 특히 시니어 분들은 음식을 싱겁게 하면 맛이 없다고 느껴 양념을 조금 더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스푼이 하루 나트륨 섭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양념치킨, 양념갈비처럼 달고 짠 양념이 강한 음식은 나트륨뿐 아니라 당분까지 함께 들어있어 혈관 수축을 더 쉽게 일으킵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저염 제품에 대한 과신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저염 김치, 저염 간장, 저염 햄 같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반 제품보다 나트륨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염이라고 해서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저염 식품을 드시기 시작한 뒤 오히려 섭취량이 늘어서 총 나트륨 섭취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염은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일 뿐 마음껏 먹어도 되는 음식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원인은 외식입니다.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집에서는 싱겁게 드시지만 외식에서는 조절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찌개류, 튀김류, 면 요리, 패스트푸드는 기본적으로 염분이 높고 양도 많아 과식을 하게 됩니다. 외식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외식 메뉴가 대부분 혈압 환자에게 불리한 조리 방식과 양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외식 빈도가 높은 환자분들은 약을 그대로 먹었음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처럼 음식 선택의 실수는 단순히 짜게 먹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음식이 어떤 조합으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조리되는지, 얼마나 자주 먹는지에 따라 혈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조합과 반대로 어떤 선택을 해야 혈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실제로 진료실에서 혈압이 안정된 분들이 꾸준히 지켜왔던 핵심 원칙들입니다. 각각의 원칙마다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나트륨을 줄이고 칼륨을 늘리는 습관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마치 시소처럼 서로 반대로 작용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칼륨이 충분하면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아보카도, 콩류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한두 가지씩 포함하면 도움이 큽니다. 다만 칼륨 배설이 어려운 신장 질환 환자라면 과도한 섭취는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고혈압 환자에게는 칼륨 섭취 증가가 혈압 조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국물 줄이기입니다. 식단을 싱겁게 먹으려면 많은 분들이 소금을 덜 넣는 것만 떠올리지만 사실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은 국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국 한 그릇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염분이 녹아 있습니다. 식탁에서 국을 절반만 떠서 먹고 가능한 한 국물은 나물처럼 건더기 중심으로 드시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 환자분은 음식 양념을 줄이는데 어려움을 느끼셨지만
국물만 줄였을 뿐인데 한 달 만에 혈압이 명확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만큼 국물 조절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단백질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백질 자체는 혈압과 큰 상관이 없지만 어떤 단백질을 선택하느냐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가공육 대신 생선, 닭가슴살, 두부, 달걀처럼 염분이 적고 자연 상태에 가까운 단백질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섭취해도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베이컨, 햄, 소시지처럼 가공육은 아무리 적게 먹어도 그 자체로 혈관을 자극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음식 속 숨은 당분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에는 소금만 나쁜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분이 혈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 과정에서 혈관이 수축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념치킨, 달달한 양념에 재운 고기류, 시판 소스, 빵과 케이크, 과일 주스 같은 달콤한 음식은 당분과 나트륨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혈압 상승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가능하면 원재료의 맛을 살린 음식으로 식사를 구성하고 달달한 간식은 일주일에 2-3번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식사를 어떻게 먹느냐만 바꿔도 혈압과 혈당이 한층 안정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혈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단백질을 중간에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올라와 과식을 막을 수 있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소량만 먹게 됩니다. 이 순서는 특히 저녁 식사에서 큰 효과가 있고 꾸준히 실행하면 혈압 변동 폭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외식 관리입니다. 외식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조절을 해야 혈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메뉴 선택 시 한 가지 기준만 기억하세요. 재료가 무엇인지 보이는 음식이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떡볶이, 짬뽕, 찌개처럼 양념과 국물이 많은 음식보다는 생선구이, 순한 국 없는 비빔밥, 생야채가 많은 샐러드가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또한 반찬이 짜면 밥만 먹거나 가능하다면 소스를 따로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외식에서 완벽하게 조절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음료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은 조심하면서 음료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음료 속 당분과 나트륨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시판 커피 음료, 에너지 드링크, 과일 주스 등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압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물이나 보리차처럼 단순하고 자극 없는 음료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 혈압 흐름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오후 이후 커피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심박수와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전략은 식사 간격의 안정화입니다. 식사 간격이 들쭉날쭉하면 혈당과 혈압도 흔들립니다. 하루 3끼를 동일한 패턴과 시간에 맞춰 먹는 것만으로도 몸의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면 오후와 저녁에 과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염분 섭취가 높아져 혈압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간단한 단백질과 채소를 포함한 소량의 아침 식사는 혈압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 전략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식단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금지 음식만 외우는 방식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중 무엇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좋아한다면 양을 반으로 줄이거나 국물 없는 김치를 선택하고 대신 채소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무리한 식단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감을 만들어 혈압 관리 의지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혈압을 안정시키는 핵심 전략은 단순한 식단 조절이 아니라 하루 생활 전체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7일 또는 30일 실천 계획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원칙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조금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이 내용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알겠는데 막상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안내해드리는 기본 7일 실천 계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따라 할 수 있도록 단순하지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루의 시작은 물 한 컵과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면 밤새 굳어있던 혈액이 조금 더 원활하게 흐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5분 정도의 가벼운 전신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혈압의 아침 상승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아침 혈압이 쉽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짧은 루틴이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아침 식사는 채소, 단백질, 소량의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기 바랍니다. 메뉴는 단순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1개, 방울토마토 몇 개, 미역국 건더기 정도, 그리고 소량의 밥 반 공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이 안정되고 점심과 저녁 과식을 줄여 혈압 변동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점심은 가능한 집밥 스타일로 구성합니다. 외식을 해야 한다면 양념이 적은 메뉴를 고르고 국물은 되도록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소 점심에 반찬을 다양하게 먹는 분들은 채소 반찬 비중을 가장 크게 하고 단백질 한 가지, 탄수화물은 적당히 드시는 방식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부르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 후 배가 가볍게 느껴지는 수준이 혈압 환자에게는 가장 좋습니다. 넷째, 오후에는 1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을 습관화합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 혈압 관리에는 강한 운동보다 이렇게 짧고 가벼운 활동이 훨씬 실천하기 쉽고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저녁 식사는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구성합니다. 하루 중 가장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시간이 저녁이기 때문에 이때 기름지고 짠 음식을 먹으면 혈관과 장기에 부담이 커집니다. 저녁은 채소를 먼저 먹고 닭가슴살이나 생선구이 같은 단백질을 조금, 그리고 밥은 소량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늦은 시간에 식사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양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밤 시간에는 카페인과 단 음료를 피합니다. 특히 오후 5시 이후의 카페인은 잠드는 시간을 늦추고 숙면이 방해되면 다음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출출하다면 견과류 몇 알처럼 부담 없는 간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 7째, 하루 마무리는 혈압 측정과 기록입니다. 자기 전 혈압을 한번 측정하고 아침과 저녁의 흐름을 기록해 두면 생활 습관이 혈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면 다음에 병원을 방문하실 때도 훨씬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기록해도 어떤 패턴이 혈압을 흔드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7일 실천 계획의 핵심은 완벽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부분부터 천천히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식습관 변화는 무리하게 하면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 한 가지씩만 실천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일주일이 지나면 혈압의 흔들림이 줄어들고 한 달이 지나면 몸의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잘 실천하시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의학적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고사항들은 혈압 환자라면 누구나 알고 계셔야 하고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신장질환이나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음식 조절을 일반적인 기준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칼륨이 많은 음식을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무심코 많이 드시면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부전 환자는 나트륨과 수분 섭취를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기준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즉, 같은 고혈압이라도 체질과 기저질환에 따라 식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혈압이 갑자기 크게 오르거나 평소와 다른 증상이 느껴질 때는 자가 조절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가슴 답답함,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말이 어눌해짐, 시야가 흐려짐, 몸 한쪽에 힘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혈압 상승이 아니라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기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건강보조식품이나 전통식품을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혈압 약과 특정 성분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약효가 떨어지거나 반대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식품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성분이 혈압약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제품이나 기력을 올려준다는 한방 재료들은 혈압 변동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혈압 측정은 일정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 중 혈압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느 한 번의 숫자만으로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한 번, 저녁 취침 전에 한 번, 이렇게 2번을 기본으로 측정하시고, 특별히 어지러움이나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그때도 한 번 측정해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생활 습관을 잘 지키면 혈압이 조금 내려가면서 스스로 약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혈압약은 몸 상태와 심혈관 위험도 전체를 보고 결정해야 하는 약입니다. 겉으로 숫자가 좋아졌다고 해서 약을 바로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오르거나 더 큰 변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드시 의사의 판단 아래에서 조절해야 안전합니다. 이런 경고들은 혈압을 잘 관리하고 계신 분들도 간혹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변화가 느껴지면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압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음식 선택 7가지와 그에 따른 해결 전략,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7일 계획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짠맛만이 아니라 숨은 염분과 당분을 줄이는 것이 혈압 안정의 핵심입니다. 겉으로 짜지 않아 보여도 가공식품과 양념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국물 줄이기와 단백질의 질 개선, 채소 먼저 먹기 같은 작은 습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식습관은 갑자기 바꾸기 어렵지만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일주일 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기록입니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혈압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실천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혈관 건강을 만들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실천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과 질문은 앞으로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야 할지 큰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